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이 GM대우 새로운 중대형차 알페온을 오늘 만나실 시간입니다. 이 알페온은 탄생 스토리가 굉장히 독특한데요. 이 독일에서 이 GM의 글로벌 플랫폼이 개발이 됐고요. 글로벌 플랫폼이 이제 GM에서는 독일에서 오펠의 인시그니아라는 그런 차에서 적용이 됐고요.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뷰익 라크로스라는 차로 탄생을 했습니다. 이 알페온은 바로 그 뷰익 라크로스하고 같은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앞모습을 보시면 그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라크로스의 그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나타나는데요. 뷰익 하면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그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런 라디에이터 그릴을 모든 모델에서 채용을 하고 있죠.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쭉 어떤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느낌이랄까요. 그래서 폭포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라디에이터 그릴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조금 낯선 엠블렘이 보이는데 이 차가 보면은 겉모습을 볼 때 어디에도 GM대우가 만들었다는 그런 표시가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알페온이라는 고유의 엠블럼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의도적으로 GM대우가 만들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전략인데,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조금 낯선 전략인데 15래가 이제 내년에 들어옵니다. 그래서 15래 GM대우 알페온, 말하자면 알페온이 하나의 그 브랜드로서 이 자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전략이죠. 그래서 GM대우 대신에 알페온이라는 고유의 그 이름과 엠블럼이 여기 차체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GM대우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알페온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또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장점이 있죠. 뒤쪽을 한번 보실까요? 이 뒤쪽을 보시면은 이 테일램프가 이제 LED로 지금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가만히 세 보시면은 14개가 박혀 있습니다. 그래서 양쪽에 총 28개 LED 램프가 박혀 있는데요.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LED 램프가 들어오는데 밤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뒤쪽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 되어 있고, 과거에 그 미국 차들 보면은 트렁크가 굉장히 길게 그 디자인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 리드가 굉장히 짧습니다. 그래서 이 트렁크 리드를 짧게 함으로써 장점은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프로포션을 봤을 때 굉장히 스포티해 보인다는 것이죠. 그래서 트렁크가 높고 리드가 짧으니까 기존의 미국 차의 디자인에서 볼 수 없었던 스포티한 느낌이 느껴집니다. 네, 실내 장비 한번 살펴보실까요? 지금 이제 버튼 시동키인데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기분 좋은 이 안전벨트 경고음과 함께 계기판이 한번 쫙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, 지금 이 차가 그 렉서스 ES350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회전 시동음도 굉장히 조용한데 실제로 달려보면은 뭐 이 공회전 때 그 이 정숙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실내 디자인을 보시면 최근에 그 GM대우의 차들이 디자인이 굉장히 품질이 좋아졌다라고 느끼시면서, 또 하나의 그 어떤 그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GM대우 라인업에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. 그게 뭐냐면은 이 GM의 전체적인 이 글로벌 디자인이 하나의 그 실내에서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는데요. 센터 페시아를 보시면 아주 대표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, 이 송풍구가 양쪽에 배치가 되면서 보통 이제 오디오나 그 계기판을 조정하는 스위치가 이 파워 스위치가 가운데 위치하죠. 근데 이 GM이나 GM대우 차들을 보면 볼륨 스위치가 왼쪽에 있고 가운데 이렇게 조절 스위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 GM의 그 캐딜락 브랜드가 국내 수입이 되는데요. 그 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배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마티즈부터 이 알페온까지 어떤 그 하나의 공통된 패밀리 룩을 볼 수가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.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그 디자인은 랩 어라운드라는 그런 용어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, 이 운전자나 앞좌석 승객을 감싸는 듯한 그런 곡선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쫙 두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디자인의 장점은 이 차를 타면서 굉장히 그 어떤 그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안락하다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인데, 단점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곡선을 이용함으로 해서 이 실내가 약간 그 좁게 느껴진다는 점이죠. 그래서 이것도 직선으로 쭉 빼면 되는데 이렇게 둘름으로 해서 약간 그 실내가 실제로 약간 좁아지지만 뭐 이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마감도 굉장히 좋은데요. 이 경쟁차 같은 경우에
그러니까 기아 K7을 예를 들면 이 그 어떤 그 가죽 마감을 스티치를 사용해서 처리를 그 차도 하긴 했는데 그 차는 약간 그 플라스틱 느낌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죽이 사용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말랑말랑하고 아주 촉감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마무리 같은 것도 굉장히 그 뷰익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수준의, 그러니까 수입차라고 봐도 좋을 정도의 그런 마무리가 되어 있죠. 그리고 이 차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이 이제 독일에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헤드램프 스위치가 국산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방향지시 등과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 대시보드에 붙어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딱 돌리면 되고 이제 그 가운데 주행 정보가 나타나는데요. 메뉴를 누르시고 이렇게 조절 스위치를 누르면 주행 가능 거리도 나오고요. 그 연비가 나오는데 평균 속도 이렇게 나오는데 연비가 제가 달려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달려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연비는 생각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거.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썼는데요. 이것을 누르면은 약간 전자음과 함께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장점은 따로 풀 필요 없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바로 자동으로 풀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시내에서 가다서다를 할 때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켜 놓고 하면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그 편의장비 면에서 굉장히 좋고, 뒷좌석 있다 보시면은 이 트라이존 시스템이라고 해서 뒷좌석에서도 개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그 대형 차급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런 장비인데, 그러니까 앞좌석 승객과 달리 뒷좌석 승객도 자신의 그 취향에 맞게 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.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보시면 특이한데요. 블라인드를 원터치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보통은 이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된 차들 중에는 이 가운데에 그 프레임이 들어가서 겉보기에는 파노라마 선루프지만 중앙에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간 구조가 많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형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그러니까 한 판으로 뚫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딱 누르면 열리죠.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개방감을 더 이렇게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. 그런데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제 개방형이 되다 보니까 다른 뭐 YF 소나타나 이런 차에 비해서는 조금 면적은 작습니다.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편의장이 굉장히 특이한데 그래서 이 참 설명을 드릴 게 너무나 많은 차입니다. 자, 또 그 주행 성능을 한 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. 네, 알페온의 이 주행 성능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 그 GM대우가 강조를 하듯이 이 정숙성입니다. 기존의 그 GM대우 차들 보면 달리기 성능 어느 정도 뭐 괜찮아도 조금 그 예전에 그 아주 대우차 시절부터 그 내려오던 그 약간 달리기는 좋은데 좀 시끄럽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았었죠. 그런데 이 알페온만큼은 아주 정말 정숙합니다. 그래서 그 렉서스 ES 350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차체 보시면은 그 앞유리하고 그 양쪽에 유리들을 이 소음 차단 유리를 썼습니다.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굉장히 차단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. 이 주행 성능을 또 보면은 엔진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엔진과 변속기 조화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GM 전체 라인업에서 보면은 캐딜락 CTS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. 물론 이 알피온보다 조금 작은 차지만 엔진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캐딜락이 약간 이 차보다 윗급의 브랜드지만 CTS보다는 이 차 오히려 더 낫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주행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CTS에 그 3.0이 있고 3.6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 3.0이죠. 그래서 알피온은 2.4, 3.0이 있지만 3.0이 이제 캐딜락 CTS하고 겹치는데 오히려 이 차가 더 주행 성능이 더 낫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그 부드러운 주행 성능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다만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달리는 느낌이 무겁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공인 연비 같은 경우도 경쟁 차종에 비해서 조금 낮은데요. 실제 달려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시내에서 뭐 가다서다를 반복을 하게 되면 뭐
4점 몇 킬로 이렇게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얌전하게 주행을 해서 8.2km까지 올려놨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달리면 조금 달라지겠죠. 그래서 지금 현재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8km입니다. 그래서 뭐 공인 연비인 9.3km에 거의 근접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역시 동급에 비해서는 조금 낮죠. 그래서 연비가 떨어진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떤 그 안락한 주행 성능 그리고 조용한 주행 감각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 알피온이 굉장히 아주 그냥 딱 맞는 그런 주행성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. GM 대우가 예전에 그 대형차를 직접 만든 게 굉장히 오래됐죠. 그 아카디아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나왔었는데 그 차도 역시 이제 그 혼다에서 들여온 그런 차였는데 그 이후에 GM 대우가 내세울 만한 중대형차 또는 대형차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GM 대우 좋아하시는 분들이 토스카 타다가 그 위급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차가 마땅한 게 없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스테이츠맨하고 베리타스를 들여와서 판매를 했었는데 아주 그 참담한 실패를 맛봤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호주에서 들여온 차를 GM 대우가 마크를 붙여서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한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죠. 그래서 GM 대우가 거기서 이제 실패를 깨닫고 지금 이 차는 우리나라 부평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뷰익 라크로스나 또 중국에서도 이 라크로스가 생산이 되는데요. 그 차나 또 독일에서 탄생이 된 그 플랫폼을 만든 인시그니아나 다 차가 조금씩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차는 라크로스하고 가장 비슷하지만 미국에서 판매된 모델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조금 다르고 적용된 컬러도 약간씩 다릅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 판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밝은 색의 우드 그레인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.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용을 많이 했죠.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굉장히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차의 그 판매 성적도 초반에 뭐 첫 달 같은 경우는 한 900대 정도 팔렸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판매가 굉장히 그 기존의 GM 대우 중대형 차보다는 아주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GM 대우가 한국에서 역할을 좀 더 앞으로 늘려나갈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 GM 대우가 만들 그런 차들이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.